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조성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부산의 일기 신도시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 금곡지구의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거쳐 고시됐는데요. 앞으로의 변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대규모 주거단지인 북구 화명 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1990년대부터 조성돼 건물이 낡고 주차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습니다. 부산시가 이 두 곳을 묶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고 전격 고시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첫 사례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용적률 상향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화명 금곡지구는 기준 용적률이 최고 370%까지, 해운대 지구는 360%까지 대폭 오릅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계획 인구는 해운대 11만 2천 명, 화명 금곡 9만 2천 명으로 기존보다 총 5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해운대 지구엔 복합 커뮤니티와 생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보행 친화형 녹지축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화명 금곡지구엔 역세권을 중심으로 15분 생활권과 강산에 있는 입체적 네트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생명인 속도를 내기 위해 부산시도 행정지원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월 중으로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령 및 제도 안내, 사업성 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구군, 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정비계획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주변 지역의 그 아파트 거래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해운대 전체 지역, 더 나가서 부산 지역 전 지역의 그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는 다대와 만덕, 모라, 계금 단감지구 등 2단계 대상지 4곳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밑그림을 그리고 고시하는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31년 입주를 목표로 비수도권 최초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부산. 낡은 신도시가 활력 넘치는 첨단 미래도시로 어떻게 진화할지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임대료 급등과 부지 계약 만료로 폐쇄 위기에 처했던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가 해운대역 인근에 존치될 전망입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정류소 대체 부지로 옛 스펀지압 부지를 확정하고 부산시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전 시 우려되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버스 정차 대수를 2대 이하로 제한하고 승하차 시간이 긴 수도권 노선은 중동역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방침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번 이전을 시작으로 시내외 버스와 도시철도가 연계되는 복합 환승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 대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8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이라며 보수 진영의 전면적인 재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를 향해 합법의 탈을 쓴 독재라고 날을 세우며 부산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낙동강 전선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이 도시는 단순한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9일부터 이틀간 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1일 최종 결정됩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8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 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눈앞의 성과보다 김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김해의 변화를 결과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선 시 100일 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병아리존 확대와 노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교체 지원 등 생활변화 7대 약속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민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중도 단일화 재추진에 나선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중도 보수 진영을 향해 통큰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권 후보는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비용 절감과 진영 내 갈등을 막기 위해 늦어도 25일 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하자며 중도 보수 예비 후보들에게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와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단일 후보 선출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보수 중도 진영에는 권순기, 김상권, 김승호 등 3명이 출마한 가운데 이번 제안이 실제 단일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립창원대학교와 광운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의 핵심인 DNA 플러스 연구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양 대학은 7일과 8일 이틀간 창원대에서 전략협의회를 열고 로봇 특성화와 반도체, AI 부트캠프 등 공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LG전자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해 로봇 AI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며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광운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을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연구 교육 거점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권역별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북권은 김해 화목동 국제 비즈니스 도시와 창원 진해신항, 거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를 연계해 글로벌 물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특히 항만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기반 복합물류 허브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부권은 진주와 사천 일원 4.11제곱킬로미터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거점 조성을 추진합니다. 약 1조 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창업혁신 캠퍼스를 조성하고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직주락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단계적으로 서부권 확대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위해 법 개정과 신규 지정 추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도내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전국 2번째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주도 안전 캠페인이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8일 김해 서중학교를 시작으로 13일 가야중, 15일 창원 도계중학교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자치회는 캠페인에서 등굣길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교통안전 온라인 서약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청은 이를 도내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6년 만에 공무원 노동조합과 광역단위 단체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8일 도정회의실에서 도와 18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상견례를 열고 공직자 복지 향상을 통한 도민 서비스 혁신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 4개 노조가 참여했으며 노조 측은 인력 동원 합리화와 감사제도 개선, 장기교육 확대 등 41개 조항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교섭을 이어가며 합의 사항을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8일 오전 8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산업로 홍유교 인근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앞서가던 승용차가 서행하자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7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온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이사 후보 16명을 추천하고 오는 27일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분위는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최근 설립자 측이 부채에 상응하는 부동산 이전에 합의하면서 27년 만에 정상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인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이사 선임 이후에도 투명한 운영을 위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바다 먹이 사슬의 기초인 식물 플랑크톤이 지난 27년 사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 16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식물 플랑크톤 생물량이 90년대 후반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복과 조개 등 폐류의 주 먹이인 귀조류는 69%나 줄어들어 수산 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과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영양염 공급을 차단해 생육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100만 특례시이자 경남의 중심 도시인 창원시장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 확정에 이어 제3지대와 무소속 후보들까지 가세하면서 다자구도가 형성되는데요. 각 후보가 내세운 출마의 변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순호 전 최고위원 겸 경남도당 위원장을 후보로 최종 낙점했습니다. 송 후보는 지난 1년을 창원의 정체기로 규정하고 민생 중심의 시정 운영을 통해 다시 뛰는 창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이 1년 동안 멈춰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방향을 못 정했고 사업의 진행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스피드입니다. 창원시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창원이 살만드는 도시, 제조 산업의 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출신인 강기훈 후보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등판했습니다. 강 후보는 중앙정치 경험과 공기업 사장 경력을 내세우며 창원을 일자리 1등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창원을 찾아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 대한민국의 1등 가는 창원을 꼭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 시민 100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열린 시정을 꼭 구해내고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 심규탁 경남도당 사무처장도 출마를 공식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행정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창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책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가 시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권리로서 시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것을 창원시에 뿌리를 내리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이형규 후보는 무소속 행보를 택했습니다. 이 후보는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창원 제2부시장까지 지낸 40년 행정 전문가로서의 실전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음과 함께한 공직자 출신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 경험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힘찬 창원을 저 이형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강명상 예비후보의 가세까지 예고된 상황. 창원시장 선거는 100만 특례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인물과 정책이 맞붙는 복합 다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청년들이 지역 기업 현장을 눈으로 보고 핵심 전략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취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 인재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한 물류기업의 자동차 배터리 포장 공정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자동차 배터리는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4대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복합 물류 운송의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지역 경제의 주력 분야인 만큼 투자와 기업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재 확보입니다. 지난 6일 대학생들이 신항의 물류 기업을 찾았습니다. 실제 물류 현장을 견학하면서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소한 용어의 낯선 현장이지만 그만큼 산업을 보는 눈은 넓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도 와서 이렇게 거대하고 또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설을 보니 또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려 있구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좋은 기업이 있는지 정말 알짜배기 기업이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좋은 기업 많이 있구나 이런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해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에 이어 운영하고 있는 인사이트 트립, 지역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과 산업 탐방 프로그램인데 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도 높습니다. 그만큼 인재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뭐 당장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이제 이 학생들이 계속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저희들 인재가 이제 배출되면서 저희 기업에서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 기업의 채용 수요를 관리하는 등 청년과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인력 매칭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항만으로서의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제조업 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략적 입지적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산 경남의 괜찮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지역 기업과 산업을 알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창녕군수와 거제시장 후보로 성낙인 창녕군수와 김선민 거제시 의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거제시장 경선 후보 2인, 창녕군수 경선 후보 4인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한 결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창녕군수와 거제시장 후보를 포함해 7곳의 후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